예, 오늘은 화재 감시자 배치와 임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왼쪽 같은 경우는 그 자동화 공정에서 로봇들이 용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야 될까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경보 및 소화 설비가 있는 경우는 화재 감시자를 배치 안 해도 되고, 상시 또는 반복 용접하는 경우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간헐적으로 시행하는 현장의 용접 작업입니다. 그래서 경보, 소화 설비가 없거나 발화 우려 개소가 있는 것은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용접 작업 시 화재 감시는 용접 불꽃이 비산되는 범위 내에서 화재를 감시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인근에 위험 물질이 있으면은 간섭 벽을 만들던가 좀 배치를 좀 바꾸도록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혼재되는 현장 용접 작업인데요. 한 작업에 여러 개의 용접 작업이 있을 경우는 공사 현장의 작업 여건을 고려해서 감시자를 배치해야 됩니다. 화재 감시자를 몇 명 어떻게 배치하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발화 우려 개소를 적정히 파악하고 비상조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는 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화재 감시자는 어디에 배치하는 게 좋을까요? 화재는 용접 불꽃이 11m, 35피트까지 상하 좌우로 이렇게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 감시자는 용접 작업이 있는 곳 인근에 11m 인근에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상하로 작업이 될 경우는 하부 쪽으로 용접 불꽃이 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부에 배치하여서 용접 불꽃이 어떻게 화재로 발현되는지 화재 감시는 하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실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화재 감시자 규정인데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규정입니다. 작업 반경 11m 이내에 가연성 물질이 있을 때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연성 물질이 금속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고 복사 또는 열 전도기에서 발화될 수 있을 경우에 화재 감시자, 파이어 와처를 배치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 감시자 배치 인원은 화재 위험 장소에 배치하되 인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당 1인을 배치해야 되고요. 미국은 화재 위험 반경 11m 이내에 1인 배치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현장에 배치하거나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화재 감시자를 너무 많이 배치하기도 어렵고 적정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을 파악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 규모, 동시 작업 건수, 작업 인원, 작업 위험을 고려해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는 화재 감시자의 배치가 부적정하다는 것을 근로감독기관, 그러니까 감독기관에서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 쪽은 약간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감시 인력을 배치하는 게 좋을 듯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용접 및 용단 작업 시에 불티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비상거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서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는 게 좋을 듯 이렇게 합니다. 화재 감시자의 인건비는
보통 인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으나 적용되는 맨데이 공량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비가 부족할 경우는 직접비로 편성하기도 하고요. 향후 법령이 좀 내실화 된다면은 용접사의 공량의 일정 비율을 화재감시자 인력에 반영을 해서 직접비로 편성을 하는 것이 좀 내실화된 방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 방지를 위한 용접 작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된 내용은 LPG 가스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밀폐 장소나 환기가 잘 안 되는 장소는 아스틸렌 가스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장 용접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 용접은 최소화해야 되고요.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가스 용접 또는 전기 용접 방법을 채택을 하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접 용단 작업의 화재 예방 기술 지침을 보면은 관리감독자, 화재감시자, 작업자 등은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을 파악하고 위험의 정도를 공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재감시자는 화재감시뿐만 아니라 위험물의 현황에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비상대피도 지시가 가능하고 화재 감시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화재 감시자의 임무입니다. 작업 현장에서 화기 작업이 없으면 일시적으로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감시자에게는 작업 중지 권한이 있어야 그 화재 감시의 업무를 명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화기 작업 종료 후 60분 후 현장 철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미국은 30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구역 작업당 여러 용접 작업 시는 발화 우려를 고려해서 업무 수행을 하지만 상하층 감시는 곤란하고 수평 감시는 다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하층 감시에서는 하층에서 감시하는 게 약간 실효적입니다. 주된 그 임무 보면은 작업 장소 소화기 비치 및 소화전 위치 숙지, 작업 반경 11m 이내에 가연성 물질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접 시는 불꽃 방지포 설치 상태를 확인을 하고 불티가 비산되지 않도록 연결부를 꼼꼼히 겹쳐서 이렇게 틈새가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용접 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발생 즉시 화재를 진압, 소화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화재 감시자의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화재 감시자는 화재 감시자 지정서로 명령을 내서 화재 감시자의 임무를 명확히 하도록 이렇게 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평가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화재 감시자의 자격을 알아보면요. 사내에서는 화재 감시자 업무 교육을 이수한 자, 사외에서는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 교육을 이수한 자 이렇게 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소화기 소화전을 사용해 화재 초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직무를 숙달해야 되고요. 근로자들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은 사업주가 지정할 수 있으므로 화재감시자 지정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서 그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재감시 업무 외에 작업할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임금으로서 계상이 어렵다는 것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재감시자는 그림과 같이 장비를 구축을 하고 있고 비상 호루라기, 휴대용 조명기구 등을 비치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화재 감시자의 배치와 임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